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트입니다. 네, 미국 증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독일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네, 여러 뭐 유럽권 그리고 미국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폭적으로 이제 폭증한다는 그런 말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실시간 뉴스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빠른 뉴스를 아마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8만 명을 상회했다는 그런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장중 낙폭을 좀 확대했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2.83%까지 내려갔다가 여기 밑에 보이는 61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한 6개월간 흐름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미국 주식에 지금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 나스닥 지수인데 안 좋은 흐름은 최근에 쌍봉을 이렇게 그려갔던 좀 어떤 리스크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터치한 흐름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강한 또 작은 또 혹은 약간 중형 사이즈의 롱바디의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지수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탄탄하게 견고한 흐름을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네, 했죠.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9월 달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때 보시면 네, 밖에서 볼게요. 21선을 깨고 그 다음에 꼬리가 좀 많이 달렸지만 일단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첫 번째로 이탈하는 21선이 9월 달에 한번 나왔다. 그 뒤에 정확하게 15일 뒤에 다시 여기 21선을 다시 돌파를 하죠. 그 다음에 근 한 달간 우상향으로 거의 갑니다. 네,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달은 아니고요. 다시 15일 정도 우상향, 다시 15일간은 내려올지 뭐 여기서 스톱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의 어떤 카운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지수든 뭐 추정을 하는 거 좋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점을 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점을 치지 마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횡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려갈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의 흐름들을 파악을 좀 하시면 대략적인 대응 전략을 잡을 때 조금 좀 유리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네, 모르겠죠. 네,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점을 두 번 찍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여기에서 가능한 원래 진짜 갈 것 같았으면 21선을 깨지 않고 가는 게 좋은데 일단 어제 첫 번째 10월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21선을 이탈을 했다. 이럴 때는 일단 기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현금 비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기준은 원래 제 기준은 뭐냐면 21선을 이탈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70% 이상은 매도가 맞다. 혹은 정말 좀 집중 공략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50% 정도는 비중 축소가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61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죠.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잘 타워갔던 것들이 이제 9월부터 깨지고 다시 10월에도 깰 확률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장의 흐름이 또 대세 상승을 이어왔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 변곡점이 되겠죠. 대선을 겨냥을 해서 대선 3일 전 혹은 뭐 일주일 전 혹은 대선 이후에 3일 뭐 일주일 뒤 그 시간의 어떤 흐름 안에 뭔가 크게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상향으로 이끌고 난 뒤에 또 한 번 또 매물이 출하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조금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일단 대형 기술주가 지금 접해 있는 물려 있는 나스닥 어떤 지수는 낙폭이 좀 컸다고 하지만 S&P 지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국내해랑 좀 달라요. 네.
나스닥은 뭐 미국은 나스닥이고 뭐 대한민국은 코스닥인데 네, 양상이 다릅니다. 네, 그렇고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2.9%까지 내려왔죠. 네, 이런 흐름 한번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지수도 일단 22선 깨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 고점보다 지금의 고점이 일단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전 고점보다 지금의 고점 계속 이렇게 뭔가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 저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확률적으로 보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나스닥이든 S&P든 좀 네,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더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 여기에서 조금 스탑이 나와서 이번 주 안으로 좀 스탑이 나와서 브레이킹이 나와서 우상향으로 다시 턴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 시간의 카운팅이라 보면 지금 MACD를 좀 제가 또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개째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는 거 뭐냐면 대칭성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더 좀 이렇게 뭐 내려오거나 여기서 좀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5개라 보면 다시 5개면 한 일주일 더는 더 흘러갈 수 있다. 네, 조정의 시간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스닥과 코스닥 뭐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뭐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뭐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어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을 따라간다. 뭐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 따라간다? 말도 안 됩니다. 네.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커플링이 생길 수도 있고 디커플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관심을 두거나 걱정 또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보유한 종목들, 내가 지금 투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 하시면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계속적인 매물이 나올 것이다. 항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것인데 그 반등할 때 내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익절을 혹은 손절을 해서 현금 비중을 점차 계속 늘려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최근 한 달 내내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 챙겨 보면서요. 또 다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보거나 절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 번 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고 하락을 이렇게 계속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은 하락을 잘 하지 않아요. 네, 하지 않고 다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럴 때 돈을 챙기면 될 것이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지금 뭐 적절한 시점에 손절을 못했다고 하면 손절 분명히 익절이든 손절이든 적정한 어떤 그 시점에 하는 타이밍은 올 것이다.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전 저점을 다 깨고 이제 내려왔고요. 밑에 꼬리가 없죠. 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네, 많이 어지럽네요. 지금 많이 어지럽죠. 네, 일단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마무리하고요. 또 개별 종목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가까운 지인분께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공유 드렸던 뉴스, MSCI 편입 어떤 지수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한 5가지였나요? 좀 거론한 것 같은데, 그 중에 두산중공업과 제넥신이 아마 예상 종목으로 기사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나의 돈을 좀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두산중공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5일선을 어쨌든 상승폭이 크든 혹은 크지 않든 양봉의 개수가 5개 이상이 되면 일단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그런 것들을 꼭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3일 급등 혹은
5일 동안 점진적인 상승 그 혹은 더 나가서 7일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일단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떨어지고 그 상승폭에 대한 익절, 수익 실현하기 위한 욕구가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주식을 많이 하신 분의 또 시간의 카운팅이 다 나름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면 종목의 특성을 항상 체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두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까요? 지금 근 2주죠. 2주간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상승했던 마디를 보면 3일 그리고 여기도 3일 급등하죠. 혹은 5일까지 올라가고 첫 번째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이때는 익절을 한다. 깨질 때.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횡보할 때 정확한 시점 5일선과 21선 터치가 할 때 다시 매수가 들어갔으면 혹은 721선 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공략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어떠한 종목이었는지 잘 보세요. 지금 삼부토건이 아주 크게 급등하고 있죠. 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기 크게 3일 혹은 5거래일간 올라간 종목은 여기에서 고점들이 꼬리들이 자꾸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지죠. 이럴 때는 항상 5일 이상이 갔기 때문에 항상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익절이에요. 익절이고 5일선 이탈 다시 익절 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또 꺼져요. 이렇게 꺼지죠. 희한하게 상황이 이래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쌍바닥을 딛고 저점을 다시 확인하고 위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5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지나고 혹은 밑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7개 봉이 보이죠. 그리고 첫 번째 어제 5일선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100%뭐 정답은 없겠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위에 꼬리 아래 꼬리가 없는 일정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뭐 상승하고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는 이럴 때 위에 꼬리 없고 위에 밑에 꼬리가 없는 작은 소양 음선 음봉이 나오는 그런 시그널은 굉장히 좋습니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다 좋은데 그래도 나름 일정 상승 이후에 이런 봉이 나오면 일단 좋지 않다. 약세 패턴이다라고 저는 의견을 남겨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호재 뉴스가 남아 있겠죠. 아직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있는 두산이라 보고 있는데 일단 공격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요. 왜냐면 첫 번째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고 불확실성의 연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1선을 잘 지지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탈하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번 혹은 5번까지 더 잘게 나누어서 매수를 하신다 보면 안정적으로 21선을 잘 지켜가는 흐름이 나오거나 혹은 61선까지 다시 3 바닥을 다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12,000원까지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가 있는 제넥신보다는 그래도 저는 앞으로 또 친환경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질 수 있고 내년까지 열어두고 보면 더 괜찮은 종목이 저는 두산중공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제신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넥신 같은 경우가 21선을 이렇게 이탈하고 계속 내려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점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한번 다시 쳤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이평선의 기준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고 뭐 지금 이전 추세를 보면 좀 이렇게 지켜가고 있을 확률도 높겠지만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다 깨진 상태 121선까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정 포인트를 가져가기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좀 선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주일 정도는 좀 더 횡보 등락하는 걸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차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제넥신이든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든 그렇게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보자. 네,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꼭 우진을 거론하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우진이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예, 원전 관련 일본의 예, 그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네. 예,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테마 종목으로 엮이면서 한번 크게 급등의 랠리를 달려갔던 노입니다. 밑에 보시면 전 721선을 여기서 돌파를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한번 하고 다시 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더 좀 크게 갔어요. 지금 아침부터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5일선을 터치함과 동시에 갑자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720을 돌파하면서 장중 거의 17%까지 급등을 했죠. 네, 이럴 때는 좋습니다. 짧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뭐 5%든 10몇 프로든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 일단 좀 웃겨요. 진짜 종목이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되도 안 하게 자꾸 엮어서 뭔가 한탕을 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뭐죠? 예, 삼부토건 지분권인가요? 네, 그 건으로 삼부토건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관련 테마로 좀 편승이 되면서 또 급등을 했던 우진인데 뭐 여러 종목들을 많이 이제 놓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종목들 열거해서 보면 진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 공략 종목들은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섹터를 놔두어 두고 한 10가지 혹은 더 많으면 뭐 20가지 정도 중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5일선을 한번 터치를 할 때 이럴 때 시가 이하 한번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네. 분봉을 볼까요? 네, 이럴 때 제가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컨텐츠가 있는데 항상 3분봉 매매가 있습니다. 뭐 단타가 될 수 있고 단기도 될 수 있는데 특정 어떤 금액 뭐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럴 때 3분봉을 강하게 돌파할 때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큰 상승의 마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세 뭐 그을 수도 있고 볼까요? 네. 예, 추세도 그어서 이탈할 때 팔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21선 황금선 이탈할 때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장을 계속 제가 꼭 이런 종목을 공략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런 초점에서 봐주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개별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한두 개 혹은 최소 한 개라도 뭔가 도전을 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도 주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진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항상 721선 간당 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또 다 열어놓고 보시면 721선을 돌파하는 그런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조금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비몽사몽간에 남기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한 것도 있는데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심플로 건재하다 쓰러지지 않고 저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약속한 또 아침에 최근 안 좋은 흐름일 때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남기면서 건재하다 쓰러지지 않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든 만큼 어깨 축 내려앉고 처지지 마시고 어깨 쫙 펴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시원한 거는 춥죠. 따뜻한 어떤 차들 마셔가면서 여유롭게 해보세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버티는 거잖아요. 뭐 존버란 말도 있는데 버틸 때는 너무 가슴을 움츠리고 어깨를 움츠리고 버티지 마시고 그러면 병납니다. 아픕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깨 쫙 펴고 그래 어쩌라고 그래 하락 많이 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렇게 견디다 보면 한 달 뒤, 뭐 길게는 2달 뒤 다시 돌아가요. 다시 올라가요. 그때
익절하면 됩니다. 예, 네, 털고 나오면 됩니다. 진짜 시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